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현대 문법의 어떤 개념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의문론 파트를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의문론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이 의문론 안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론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의문의 어떤 정의 그리고 체계. 자, 이걸 먼저 함께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인 의문의 변동.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의문의 정의와 체계 부분에서는 의문을 어떤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누고, 자, 그리고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 자,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문의 변동에서는 의문의 변동을 크게 네 가지 방향,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세한 변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의문의 체계부터 들어갈 건데, 자,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 체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의 정의. 자,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자, 의문은 뜻을 구별 또는 변별해주는 소리의 제소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서로 다른 뜻을 가졌다라는 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소리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다라는 말인데,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곰이라는 단어를 한 개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먹는 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즉 곰과 감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곰은 이제 동물로서 그 덩치 큰 그 곰이고요. 감은 그죠, 우리 먹는 감, 그죠? 또는 감 떨어졌네 할 때 어떤 느끼는 그 어떤 느낄 감자를 쓰는 그런 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곰과 감은 분명히 뜻이 다른데 차이가 나는 건 뭐? 그렇죠? 이 곰은 모음을 오를 쓰고요. 감은 모음을 아를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와 아 모음 한 개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곰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둘은 뜻이 분명히 다르죠. 뭐 때문에? 곰은 미음을 가지고 있고요. 공은 받침으로 이응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미음과 이응, 자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니까 우리 이런 거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음운이라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운은 방금 얘기했던 자음과 모음인데, 자, 이거를 다시 조금만 이제 깊게 들어가면, 자, 우리 음운은 앞에 음자, 운자를 붙여서 음소와 운소로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음소를 다른 말로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운소를 다른 말로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분절 의문은 뭐냐? 분절이란 말은 딱 나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미음과 이응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자음이나 모음을 우리는 음소 또는 분절 의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반면에 운소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비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눈과 우리 긴 소리를 가지고 있는 눈, 그죠? 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봤다, 그죠? 이게 이 짧은 눈은 우리 신체 부위의 눈이라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현상인 눈이죠. 그죠? 둘은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둘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는 기준은
그죠? 소리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운소, 즉 비분절 음운의 대표적인 게 소리의 길입니다. 물론 당연히 얘가 비분절 음운인 거는 소리의 길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길다 짧다로 구분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비분절 음운 외에도 억양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참고로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에 해당되는 성조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도 비분절 음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운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분절 음운, 즉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음의 정의는 공기가 목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면 나는 소리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자, 여기서 장애란 말은 그냥 뭔가 방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방해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파열음이나 뭐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음은 일단 장애가 존재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자음을 장애음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장애음 즉 자음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말의 19자. 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인데요. 자, 모음은 공기가 목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해서 비장애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말의 모음에는 총 21자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 모음은 다시 조금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바로 단모음과 이중모음. 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 차이는 발음을 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가 없는 거를 단모음, 변화가 있는 거를 이중모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써주면 발음 시 뭐 입의 모양, 즉 입술의 모양 또는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단모음. 그래서 그 단모음 안에는 총 10단모음이 있죠. 10개의 단모음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중모음은 그러면 여기 위치가 변하는 거를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하겠죠. 자, 그럴 때 우리 이중모음은 다시 이제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이중모음은 단모음이랑 항상 여기에 반모음이 합쳐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중모음은 항상 이 반모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반모음은 뭐냐? 모음은 모음인데 반모음, 반쪽짜리다 이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음이지만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이 반모음은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음절이란 말이 있죠. 음절이란 거는 이제 발음 한 번에 소리 내는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진, 자, 요게 음절이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우리 받침 종성에 있는 자음을 한 개를 빼봅시다. 지 이렇게 발음을 낼 수 있죠. 그다음에 초성에 있는 이 지읒을 빼봅시다. 그러면 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음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발음을 예를 들면 지읒 이렇게 하면 이거 발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의상 뭐 지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음인 을을 붙여서 발음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음절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음운이 뭐다? 모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음을 다른 말로 또 음절을 이룬다 해서 성절음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반모음은 자음의 성격을 가진 모음이기 때문에 이 반모음은 음절을 이룰 수 있냐? 없습니다. 이 반모음은 음절을 이룰 수 있는 모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의 성격,
없다라는 모음의 성격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반모음은 우리말의 반모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모음 이가 있고요. 우리 반모음은 위에다가 이제 유자 비슷하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반모음 이 한 개랑 그 다음에 반모음 오나 우. 자, 이렇게 반모음은 두 종류의 반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모음을 쓰는 이중모음에는 흔히 말하는 야여, 요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반면에 반모음 오랑 아를 쓰는 거는 와, 워, 왜, 왜.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이게 우리 반모음의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이 반모음을 여기다 쓸게요. 좀 조심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라는 겁니다. 인정하냐 안 하냐. 자, 그런데 이게 문법을 이제 예전에 어떤 교육 과정이 바뀌었을 때와 지금 현재 문법을 볼 때랑 조금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법 교과서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본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바로 의문의 정의를 보면 됩니다. 즉,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채소단위, 즉 반모음을 가지고 뜻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자, 오라고 해볼까요? 자, 우리 이 오 숫자 오입니다. 자, 이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 우리 흔히 이불 같은 거 할 때 혹시 어머니나 할머니가 계시면 요 깔아라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오랑 요의 차이는 오에다가 반모음 이가 덧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5는 반모음 이가 없지만 이불에 해당되는 요는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둘의 뜻이 같나요? 이미 다르죠. 이 뜻이 구별이 됐죠. 그러면 반모음도 이렇게 음문으로 우리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음문의 변동 들어갔을 때 우리 반모음 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라는 음문의 변동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즉 반모음 화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얘는 교체에 해당되고요. 자, 교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다음 강의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우리 음문의 변동 중에 첨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모음 첨가, 반모음화해서 첨가와 교체를 설명하듯이 이런 어떤 음문의 변동을 설정해 두듯이 반모음은 음문으로 분명히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어떤 문제지나 참고서를 보면 반모음화나 반모음 첨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음문의 개수를 셀 때 이 반모음을 음문의 개수로 안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과라는 어떤 음절을 봅시다. 자, 여기서 음문의 개수를 셀 때 반모음을 음문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수를 안 세면 기역과 와 음문이 두 개죠.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써볼까요? 기역, 화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반면에 반모음을 음문의 개수로 본다면 기역과 반모와 이렇게 세 개로 보는 거죠. 자, 근데 대다수의 문제지들이나 어떤 참고서에서는 이 과하면 음문의 개수를 그냥 두 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반모음 화나 반모음 첨가라는 음운 변동 현상을 설명할 때랑 분명히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반모음 화랑 반모음 첨가도 인정한다면 음운의 개수를 셀 때도 반모음을 같이 세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입장이 조금 다른 것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반모음 화나 반모음 첨가는 분명히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겠죠. 물론 구체적으로는 의문의 변동할 때 자, 그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의문의 정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것과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배우고 거기 나오는 어떤 자음을 그리고 모음을 나눠주는 기준과 그 다음에 각 자음 모음이 그 기준상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